안녕하세요. 커넥팅랩의 모바일 수다 제5회입니다. 5회를 하는 감회가 참 남다르네요. 4회를 하고 5분 만에 다시 5회를 녹음을 하려니 아까는 소개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커넥팅랩의 영자고요. 네, 오늘은 알뜰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랭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C 100개를 썼습니다. 2014년에 C 100개를 채웠고요. 제 시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락 방법은 어떻게 되죠? 010 어차피 안 궁금하실 네, 테니까요. 됐고요.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무시하시고요. 다음 교육반이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오빠입니다. 네, 요즘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있죠. 지금 설악산은 거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뭐 지리산이나 남부 쪽도 이제 물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단풍 여행 그 계획이라도 좀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제 팁을 하나 드리면 내장산, 정읍에 있는 내장산이 이제 곧 이제 물들 텐데, 내장산 가시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내장사와 그 백양사 코스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백양사, 짧지만 강렬한 코스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풍놀이를 혼자 다니신다고. 네,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인데 제가 하면 단풍이 많다고요? 저 되게 많습니다. 산이 많으신가 보네. 방송 산으로 가네요. 방송에 산을 가고 있고요. 네, 방송 시작하시죠. 네. 진행을 맡고 있는 희열입니다. 오늘은 알뜰폰과 MVNO 같은 말이죠. 이 알뜰폰에 대한 좀 개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랭보님께서 이 알뜰폰과 MVNO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10시간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뜰폰하고 MVNO는 똑같은 말이고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은 이제 MVNO라는 이름이 어려워서 2012년 6월에 당시 방송통신위에서 시민 공모전을 이제 통해서 한 이름이고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MVNO는 영어로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입니다. 발음 죽이네요. 정말 제가 영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싶었는데 어쨌든 살고 싶었다는 거.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걸로 하시고요. MVNO에 연관된 개념은요, MNO인데 MNO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로 버추얼이 빠진 거예요. 네, 정말 영국에 살고 싶으셨던 게 살고 아니에요. 싶었습니다. 발음이 저랑 너무 흡사해서. 영국에 사셔야겠는데. MNO로 가면 저희가 흔히 아는 SKT, KT, LG U+로 이동 통신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버추얼이 하나 빠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버추얼의 의미는 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상의. 쉽게 말해서 MVNO 알뜰폰 사업자는 MNO 통신사한테 네트워크를 빌려요. 돈을 주고. 그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에 가면 옷을 이제 도매로 떼어서 소매로 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의 MVNO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이제 2007년 2월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요금 인하 이슈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MVNO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MVNO 도입을 통해서 통신 요금을 20% 낮추겠다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 이후로 좀 MVNO가 이제 한국에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MVNO 사업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현재 한국의 MVNO 사업자는요 27개 정도가 있고요. SKT한테 네트워크를 빌리는 사업자가 8개 정도가 있고요. KT한테 10개, LG U+에서 망을 빌린 데가 9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에는 이마트가 추가돼서 27개에서 28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에게 알려진 거는 주로 고객들이 휴대폰을 살 경우에 SKT 대리점을 가거나 KT, LG U+ 대리점을 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보다 이런 망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통신료 인하와 MVNO가 왜 그 연결이 되냐면 기존의 통신 그 유통시장은 SK텔레콤, KT, LG U+, 3사의
독과점 체계였는데요. 이 독과점 체계가 깨져야 통신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의 MNO 사업자와 28개의 MVNO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요금 인하를 이루겠다라는 게 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왔던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조가 계속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통신료 기본료 뭐 1,000원, 2,000원 인하해봤자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MNO와 함께 MVNO를 경쟁시키겠다라는 게 요금 인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좀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경쟁이 되려면 어떤 MNO와 일반 통신사와 MVNO 알뜰폰 사업자 간의 어떤 가입자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입자 수준은 어떤가요? 예, 현재 한국의 휴대폰 전체 이용 회선 수는 5,4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8월 기준입니다. 2014년 8월 기준이고요. MVNO 숫자는 200만 명 정도가 돼요. 200만에서 200만 분의 5,400 하면 한 3.몇 % 정도 될 거예요. 네, 반대죠. 5,400만 분의 200만이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실을 많이 써서 당신은 약하네요. 저 이제 막걸리를 좀 많이 먹었고요. 저희가 좀 MVNO 비중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영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그 2013년 8월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204만 정도의 MVNO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곳은 CJ 계열인 CJ 헬로비전이고요. 51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그룹인 SK텔링크가 27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는 스페이스넷이나 NX텔레콤, IG비전, KCT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MVNO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을 통신사업자로서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기업들이 MVNO 사업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CJ가 됐든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대기업들 다 들어올 거면 기존의 MNO 사업자 3사 체계랑 다를 게 무엇이냐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가 SK텔레콤과 손잡고 MVNO 사업했을 때 이 이슈가 가장 좀 뜨겁게 올라왔었는데요. 이 이슈는 앞으로도 MVNO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첨예한 대립의 한가운데 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알뜰폰은 이러한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안정화돼 가고 있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MVNO일 경우에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실리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MVNO는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단말기는 좀 상대적으로 또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보면은 단말기 수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알뜰폰 사업자들의 판매 라인업을 보면 그 MNO, 그러니까 KT나 SKT, 그다음에 LG 플러스가 판매하는 라인업과 차이가 크죠. 뭐 CJ 같은 경우에 최근 그 최신 스마트폰 팔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제조사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이제 판매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사업자들한테 최신 휴대폰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MVN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기반, 유통 기반이 일단 약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팔 수 있는 판매 능력도 적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를 하고선 미래창조과학부. 그렇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자급 단말기 공동조달 협의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9월 이제 초에 미래부와 그다음에 MVNO, 그다음에 제조사, 그다음에 유통사 이런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그 자급 단말기 공동 조달 협약식이라는 걸 맺었는데요. 홀로는 이제 약간 유통 능력이 이제 모자라니까 다 같이 뭉쳐서 한꺼번에 그 단말을 공동으로 조달해서
이런 그런 유통력을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뭐 여기 보면 그래 뭐 자급 단말기 마크를 또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붙여서 그런 뭐 자급 단말기에 대한 약간 좀 인지도를 좀 제고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그 마크를 봤는데 사실 마크를 보고 이걸 사고 싶다,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급 단말기 마크인데 이걸 보고 자급 단말기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떠올려도 로고가 안 이뻐서, 마크가 안 이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삼성전자, LG전자, 펜테, 뭐 화웨이, JT, 소니까지 많이 들어온 거 보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보면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그 휴대폰을 출시하려고 하면 전파 인증 같은 거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수료도 일부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도 하고 정부도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급 단말기는 총 15개 정도 이제 출시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제 국내 외주 조사에서 뭐 다 5에서 7종 네, 자급 단말기가 신규 출시될 걸로 이제 보고 있죠. 뭐 대표적인 지금 15개 단말기 중에서 이제 뭐 보면 뭐 갤럭시 M이라든지 그 울랄라 폰인가요? 네, 지금 현재 그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울랄라 폰이라든지 네, 뭐 최신 폰은 아닙니다. 사실 최신 폰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라인업을 갖추고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제로폰 55,000짜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크고요. 또 하나 이제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유통망에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판매 매장이 없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찾아가서 아이폰을 사거나 갤럭시를 사거나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원하는데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동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을 받아왔습니다. 이 유통망 확장에 대해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우체국이고요. 우체국이 직접 알뜰폰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체국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알뜰폰 요금제와 단말기를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판매해주는 좀 수탁하는 형식이고요. 이 알뜰폰 우체국에서 살 수 있는 알뜰폰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KT의 NX텔레콤, 에버그린 모바일, LG유플러스의 스페이스네트, 머천드 코리아 이렇게 총 6개 사업자고요. 현재는 우체국이 전국에서 226개 지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향후 전 우체국으로 확장해서 약 3,400여 개의 우체국에서도 일반 고객들이 쉽게 방문하여 알뜰폰에 대해서 물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외에도 SK텔링크라든가 CJ 헬로비전 이런 업체들도 편의점이라든가 직접 또 오프라인 매장을 직영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원세텔레콤, NX텔레콤 이런 또 다른 사업자들도 새마을금고 그리고 또 직접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좀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을 때 뭐 첫날 판매 뭐 한 660대 정도 네, 뭐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올라서 뭐 하루에 1,000대 넘게 우체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가 없어서 못 판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그 유통 채널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2012년 말 기준으로는 상위 7개 알뜰폰 사업자의 대리점이 28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게 1통 3사의 대리점 숫자에 비해서 0.6%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체국 전에는 편의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뭐랄까요, 신뢰성, 공신력이 부족했는데 어떻게든 정부에서 밀어준 우체국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교육과가 말씀하신 대로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판매 채널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널에서 판매하는 판매사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CS 처리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뭐 보면 이게 지금 뭐 SKT나 KT는 M&A 사업자가 그 판매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건 뭐 채널도 많고 뭐 대리점이나 판매점 숫자도 많지만 사실상 통신 상품 복잡하거든요. 네, 간단한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하기 쉽지 않은 상품인데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려면 그런 자질 갖춘 판매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뜰폰의 이제 편의점 판매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상품들을 사실 정확한 설명을 가지고 판매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죠. 채널이 많아진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그 채널을 받쳐줄 이런 판매사들이라든지 그런 질적 교육이라든지 CS라든지 뭐 다양한 게 더 잘 돼야겠죠. 네. 이런 요소들도 보면서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향후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 보는 어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증권 쪽 현재는 MVNO 사업자가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CJ 헬로비전이 2012년 말에 상장했죠. 그리고 그 외에는 온세텔레콤 정도가 상장된 정도인데요. 현재까지는 MVNO 사업에 대해서는 MVNO 사업자 자체의 성장보다는 기존의 MNO 사업자 SKT, KT, LG 플러스의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아마도 MVNO 사업자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CJ 헬로비전이나 혹은 MVNO 사업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을 것 같고요. CJ 헬로비전의 경우를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1인당 가입자 매출이라고 하는 알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입자를 많이 땡겼고요. 그리고 알프도 많이 올라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CJ 헬로비전이라든가 온세텔레콤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다음에 이 CJ 헬로비전 그리고 유통망을 크게 갖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알뜰폰에 대한 좀 논의를 정리를 하면서 각 패널들의 좀 랩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영자입니다. 최근에 이마트가 MVNO 사업 오픈하고 전국 이마트에 판매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4명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갔다 왔고요. 어저께 갔습니다. 어저께 가서 이마트 MVNO 매장에 가서 여기 요금제와 단말기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대로 설명을 해주던가요?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제가 9시 좀 넘어서 갔는데 9시까지라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마트는 펜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츠라는 유통 대행사가 그 매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9시 5분에 갔더니 짐을 다 꾸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쉽지만 다음에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오겠고요. 참고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랭고님. 예, 영모입니다. 알뜰폰 활성화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그 도매 그 네트워크를 이제 빌려주는 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SKT만 명시되어 있는데 SKT가 하게 되면 뭐 다른 두 통신사는 하니까 근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된다는 거를 9월달에 3년 이제 연장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됐고요. 얼마 전에 일단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제 뭐 컬러링이라든지 MMS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서비스망을 안 빌려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의무 대상 서비스 포함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도매로 빌려줄 때 그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한테 네트워크를 빌려준다 값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값을 받을 때 저희가 그 통신사한테 돈을 내는 금액보다는 좀 싸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좀 더 싸게 해주라. 알뜰폰 사업자 매출 더 올리도록 그런 식으로 통과됐어요. 하여튼 정부도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체국 뭐 매장도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좀 알뜰폰 사업자들도 스스로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판매 능력도 스스로 키워야 되고 아마 저를 쓰시면 아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랭고님을 쓰면 MVNO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예, 어디든지 뭐 지금 뭐 홈플러스 이마트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면 아마 상당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뭐 홈플러스에다 C를 쓰려는 건가요? 홈플러스 좀 뭐 아까 제가 영국도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도 아닙니까 홈플러스가 테스코? 저희 패키지로도 됩니까?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VOC도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VOC 고객 불만.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12년 또 보니까
가입자 1만 명당 이 통사들은 5.48건의 고객 민원이 접수되는데 알뜰폰은 한 2배 정도 8.36건이 접수가 돼요. 상당히 노력도 좀 스스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아까 말한 CS 그 창구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뭐 인터넷에도 이제 그 문의를 올리면 한참 뒤에나 이제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워낙 뭐 MNO들이 좋은 뭐 바로 즉각 하지 않습니까? MNO들은 뭐 자기가 뭔가 전화하면 바로 즉각 연결되고 즉각 조치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사람 인원 인력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자원들을 좀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상 알뜰폰이 이런 MNO들과의 경쟁에서 뭔가 두각을 내려면 MVNO들이 갖고 있는 특수 역량이 있어요.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자기네 유통 또 같은 계열사들이나 아니면 그 연관 기업들의 이런 상품들과 연관지어서 연계 상품들을 같이 하면 이런 매력도를 또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객들이 많이 찾는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액의 일정인 뭐 그 쇼핑용 할인해주는 뭐 이런 그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알뜰폰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히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알뜰폰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알뜰폰 사업자들의 타겟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인종에 대한 타겟팅 아니면 특정 나이대에 대한 타겟팅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좀 특화된 타겟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회에서 좀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뿅!